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같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을 공부하실 건데요. 공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제 2차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지적과 부동산 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공시라는 말의 이제 말의 뜻부터 이제 먼저 살펴보면, 이제 공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리는 거죠.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데 왜 알리냐면, 그 부동산을 알리는데 왜 알리느냐? 부동산은 이제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사고 없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거래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정보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알리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공시를 할 때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알릴 때 어떻게 알릴까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로 알려줄 때 말로 알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알릴 때는 장부에다가 써두는 겁니다. 장부에다 써두는 게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두면, 왜 써두는 거겠어요? 사람들한테 보라고. 그래서 그게 공시하는 겁니다. 쓸 때 우리가 장부에다가 쓰는데, 그래서 그 장부가 이제 공적 장부면 그걸 우리가 공부 그래요. 공부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공부가 있는데, 공적 장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장부에다가 쓸 때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에다가 쓰면 그건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등기부가 아닌 장부에다가 쓸 때는 우리가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대장이라는 게 있다. 그럼 대장에다 등록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등기부에다가는 등기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시가 두 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A라는 토지가 있다고 볼게요. 토지. 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면,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0번지에 있고, 이 토지가 현재 밭으로 쓰이고 있다. 그럼 용도가 이제 밭으로 쓰이면 우리가 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차차 공부를 하실 텐데, 지목이라고 해요. 지목, 전. 그다음에 요 중동 100번지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에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이 국민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3억으로 해서 근저당권이 국민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은 3억이다. 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칠판에다 쓴 이 내용이 이 토지의 정보죠. 이 토지 정보예요. 그럼 이 토지의 A라는 토지가 이런 토지라는 것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뭐 거래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 토지의 내용 중에서 이러한 내용, 자, 요걸 이제 경기도 부천시 중동, 요것은 이제 이 토지가 위치하는 곳, 소재라고 합니다. 소재. 그다음에 요건 이제 지번, 그다음에 지목, 면적, 이런 것을 이 토지의 표시라고 해요. 표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근저당권은 얼마가 설정되어 있고, 이런 내용은 이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요.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럼 이런 내용들을 크게 어떤 부동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정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요것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대장이에요. 대장. 그다음에 요 권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등기부예요. 등기부. 여기서 이제 차차 조금씩 해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토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지 대장이 되는 거고, 토지 대장. 그 다음에 이게 등기부니까 이게 토지 등기부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건물이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건축물 대장에다가 쓰고 건물 등기부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장, 요 토지 대장에다가 이 토지의 이런 사실관계인 표시를 등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적이라고 합니다. 지적. 토지를 등록할 적자에 등록할 적자. 그래서 토지를 등록합니다. 어디에? 요 토지대장. 요것을 이제 지적 공부라고 할 텐데, 자, 요거 즉 토지대장에다가 등록한 요 지적 제도를 공부하는 게 지적법이고요.
그다음에 요 토지 등기부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게 등기예요. 부동산 등기.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부에다가 적어두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것이고, 공시는 왜 하느냐? 정보를 알려야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제도로 우리나라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법,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말하는 공시법, 그러면은 요 지적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요 두 개를 말해요. 자,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은 보셨고요. 이제 시험에서 이 공시법이 위치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시법, 우리가 중개사 합격하시려면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과락 없이.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시, 그다음에 세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법이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개의 과목으로 나눠져 있고, 공시법하고 세법은 하나의 과목이에요. 공부를 하실 때는 나눠서 공부하시지만 시험 과목으로는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 꽈락 없이, 꽈락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 60점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의 그 점수대가 평균 60점을 맞을 때 중개사법에서 조금 이제 60점보다 더 높게 한 80점, 90점대 맞으셔서 맞고, 공법이 좀 어려워요. 양이 방대해서. 그래서 공법은 평균보다 조금 덜 맞아도 요 중간에 있는 요 공시세법에서 60점대를 맞으셔서 전체적으로 해서는 평균 60점을 넘어서 합격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 공시세법, 특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요 공시법에서는 한 60점에서 7점 맞는다, 이런 기본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시법이 지적하고 등기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지적,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근데 이게 12문제씩 출제가 돼요. 총 24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2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공부 12문제, 이것도 12문제. 문제 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공부량이 전혀 다릅니다. 이 지적법하고요, 등기법. 그래서 우리가 평균 60점을 맞아야 된다. 60점. 아까 보셨지만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되는데,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공부량이 있을 거예요. 공부량. 근데 이 지적은요, 사실에 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반복해서 외우시면요, 시간 대비,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점수가 자,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100점이라고 한다면 100점. 그래서 거의 정비례해요. 정비례. 그래서 요 정도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점수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요. 꾸준하게. 지적이라는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법은 이제 점수를 많이 쉽게들 따십니다. 그런데 이 등기라고 하는 건요, 평균 60점이 되려면 거의 이 정도 그래프예요. 이 정도. 60점을 따기 위해서요, 거의 지적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한 2배, 한 3배, 거의 3배 정도까지는 투자하셔야지 그 60점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요, 점수가 이게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오르는 그런 과목이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할 때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이 등기는 처음부터 기초가 차근차근 쌓여야지 60점이 됩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공부 과정이 이론 이제 기본서 11월, 12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가시면 이제 요약집으로 핵심을 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가면 이제 문제집 풀고 하는데, 이 시기가 11월부터 공부하시면 한 5월, 6월 정도 가야 됩니다. 이게 푹 하고 이제 성적이, 실력이 확 향상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전에는 쌓아가는 시간이에요. 쌓아가는 시간. 그래서 이게 공부를 늦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이 등기법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 기간이, 절대적 시간이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했는데 이 60점의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그런 과목이에요. 등기법은 단시간에 정복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리에 관한 내용들을 공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법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도 잡혀 있어야 되고요. 민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 공시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제법을 안다는 개념 하에서, 안다는 전제 하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원래 그런 과목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같은 12문제이긴 하지만 등기법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시고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목이고 공부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됐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공시법에 대해서 OT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입문 과정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시법 공부할 때 모든 과목은 다 똑같지만 항상 우리 법 과목은 말의 뜻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의 뜻, 용어가 개념이 확실히 잡히셔야지 말의 뜻을 알고 그다음 이제 글의 문장이 읽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 첫째 시간 우리가 용어의 정의 시간입니다. 한 5회에서 6회에 걸쳐서 우리가 공시법에 나오는 용어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온 말이 이제 지적입니다. 지적. 말 그대로 토지, 땅지자니까 토지를 적는다, 등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등록을 할 때 장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부를 우리가 토지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다 해서 지적공부 그럽니다. 지적공부. 그래서 누가 지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이에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지적국정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예요. 지적. 토지를 등록하는데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 국가가 정한다. 이게 지적국정주의 그럽니다. 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적형식주의. 자, 지적. 토지를 등록하는데요. 등록하는데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게 되려면 이 장부, 지적공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얘기해요. 여기에다가 써야지 지적이 된 거예요. 등록이 된 거예요. 말만 한다고 등록이 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써야, 장부에다가 써야, 쓰는 등록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야지 지적이 성립한 거다. 이것을 지적 형식주의 그래서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지적소관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런 원칙을 우리가 지적 형식주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개주의. 말 그대로 지적은 왜 합니까? 왜 등록하는 거? 우리가 공시법이잖아요. 그래서 대장에다가 쓰는 이유는, 등록을 하는 이유는 공개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개주의. 그래서 누구든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지적 공부를 볼 수가 있어요. 열람하고 등본도 띄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개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직권 등록지. 이제 장부에다 등록을 할 때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신청을 안 하면 지적소관청은 시군구청장을 말하는데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이 시군구청장이 알아서 강제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안 하면, 신청을 안 하면 이것을 우리가 직권 등록주의다.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지적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 제도를 공부하실 텐데, 우리가 등기는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등기는. 근데 지적은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일반 원칙입니다. 이것을 직권 등록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다음에 실질심사주의.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우리가 토지를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것인데, 표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OT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재니 지번이니 지목이니 면적 이런 토지의 현황,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토지의 용도, 지금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느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현장에 가서 밭으로 쓰이는지 논으로 쓰이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면적 이런 것들은 측량을 해봐야 알겠죠. 눈대중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할 때 측량을 하고 실제 현장 조사를 해서 등록해야 되는 원칙, 이것을 우리가 실질심사주의 원칙,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대되는 개념은요,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페이퍼,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형식적 심사주의, 그리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실질 심사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적은 실질 심사주의예요. 실질 심사주의.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계신 그 토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 내 모든 국토를 우리가 토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공시제도에서 등기법에서도 마찬가지 나오겠지만 이 토지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그래서 토지가 어디냐? 바다가 아닌데요. 바다가 어디냐? 토지가 아닌데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경계가 어디냐면 최대 만조이선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제일 찰 때 있죠. 최대 만조. 바다는 이제 만조가 있고 간조가 있잖아요. 민물, 선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가 제일 찰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대 만조이선 밑은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 만조이선 위에를 우리가 토지 그립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토지 아니면 바다. 우리 개념 한번 잡아볼게요. 자, 토지가 없어질 수 있나요? 없어질 수 있죠. 그럼 뭐가 됐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가 새로 생길 수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전에는 뭐였다? 바다였다는 얘기예요. 바다였는데 우리가 간척 사업을 해서 땅을 새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토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여러분들 한강, 낙동강 이런 강은 뭘까요? 바다일까요? 토지일까요? 토지죠. 예.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아니면 다 뭐라 한다? 토지예요. 그래서 한강도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물이 흐르는 토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흐르는 토지를 하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천도 토지다. 네,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토지는 뭐다? 바다가 아닌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계는 뭐다? 최대 만조이선. 최대 만조이선. 자, 그다음에 대장. 우리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즉 문자 형식으로 구성된 공적 장부를 보통 대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좀 어려운 말이죠. 좀 낯선 단어를 끼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은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장부인데 문자 형식으로, 그러니까 글로 써둔 거예요. 내용을 글로 써둔 것을 글로 써놓은 공적 장부를 우리가 흔히 대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적에서 도면 그러면 대장과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예요, 지도. 그림으로. 그러니까 글로써 쓴 게 아니라 문자 형식으로 쓴 게 아니라 그림으로서 표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도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 뭐 임야도 이런 것들 우리가 도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적 도면 하면 이 지적도 임야도를 지적 도면 이렇게 표현해요.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합쳐서 지적 도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는 대장하고 지적 도면을 다 합친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적 토지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 그래서 지적 공부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차차 공부하시면서 요거는 외워야 되는 개념입니다. 지적 공부 그러면 자, 토지 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야 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있고요.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러분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요, 용어가 낯선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따라 해보는 것도 좋아요. 네. 같이 따라 입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자, 토지대장, 토지대장.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자, 임야대장. 자, 역사를 말씀드리면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일제시대 때 만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처음에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나서 토지 조사를 다 했어요. 토지 조사. 왜 했냐면 이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조선을 이제 수탈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려면은 이 우리나라의 토지가 어떤 토지가 있는지를 장부에다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했는데 이 조선 팔도 모든 토지를 조사해서 장부에다 쓰려면 측량을 해서 면적이 얼마다, 이거 누구 거다, 이거 다 장부에다 써놔야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금은 빨리 걷어야 되겠고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을 2차로 나눠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일 만한 소유자가 누군지, 사람들이 사는 근처의 땅, 이렇게 조사하기 편한 땅부터
먼저 조사합니다. 그것을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두메산골, 산간 벽지라든지 도서지방 사람도 잘 안 살고 있는데 저 산골짜기 이런 데는 나중에 조사해요. 나중에 그게 임야조사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차 사업을 토지조사 사업, 그다음에 2차 조사 사업을 임야조사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제가. 그래서 이때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대장을 우리가 토지대장 그래요. 그다음에 2차 사업이 임야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임야조사 사업에서 만들어 놓은 대장 그래서 임야대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명칭이 그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야대장이란 말이 임야가 있는 대장이라 이 뜻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야조사 사업을 해서 만든 대장이다 해서 임야대장이에요. 토지대장에도 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이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땅들은 다 어디 있고 토지대장에 먼저 있고 나머지 땅들은 다 어디에 있다. 임야대장이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를 등록해 놓은 지도가 지적도예요. 지적도.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그려놓은 지도가 요 임야도가 됩니다. 임야도. 그래서 임야대장이랑 임야도,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처음 만들 때 아까 제가 왜 만들었다고 했죠? 일제가 세금 걷어들려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만들 때 토지를 측량만 한 게 아니라 소유자도 다 조사를 했어요. 세금은 소유자한테 걷어야 되니까. 근데 그 토지대장에다가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명, 공유라고, 공유. 그럼 여러 명이면 그 소유자들 그 여러 명 사람들을 등록해놓은 장부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공유지연명부라고 합니다. 공유인 토지에만 만들어지는 장부예요. 그래서 이름이 공유지연명부. 단독 소유,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공유전명부가 없는 거예요. 그 토지에는 공유인 토지에만 공유전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가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거, 흔히 얘기하는 뭐 빌라,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파트의 부지인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토지는 누구 소유일까요? 아파트 소유자들이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입니다. 공유인데 우리 집합건물법이라는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파트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공유니까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분은 분리할 수 없도록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도 이제 차차 공부하시겠지만 건물하고 토지는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아파트는 건물이에요. 건물을 팔면, 처분하면 아파트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공유 지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처분돼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분리될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한 토지에 대한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부릅니다. 대지권. 조금 어렵죠? 여기서 용어가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용어가 지금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편하십니다.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단지, 아파트 대지에 대한 지분을 뭐라고 한다? 대지권 이렇게 불러요. 지분은 지분이에요. 공유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장부를 만들고 아파트 부지와 같은 토지면 대지권이 있는 토지라고. 그래서 그런 토지는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장부를 만들어 줍니다. 대지권 등록부. 자, 그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는 했고요. 그다음에 75년서부터 우리나라에 측량 제도에서요. 수치 측량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측량을 할 때 그림상으로만 도면, 그걸 도해 지적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만 측량하는 게 아니라 좌표 값을 다 구해놔가지고 좌표로서 측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에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도 있어요. 그것을 75년부터 만들었는데 그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래서 총 7개. 이 7개를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입에 배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적 공부가 뭐다?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됩니다. 요 7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이렇게 부릅니다. 7개만이에요. 만. 자,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3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많이 틀렸어요. 이게 지적도라는 말하고 요 앞에 연속이라는 말이 붙는 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 아까 지적도 기억나세요? 여기 지적도. 이 지적도하고 연속 지적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같은 거라고 오해를 하셔서 많이 틀리셨어요.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뭐냐면 지적도가 아니에요. 지적도는요, 종이에요, 종이. 도면은 측량해서 도면, 종이로 만들어, 종이에다가 제도로 해서 그려놓은 거고요. 연속 지적도는 뭐냐면 그 종이로 된 그 지도들을 전산화시켜가지고 파일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쭉 연결해 놓은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왜 만들었냐면 전산화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행정 편의를 위해서 전자정부 시대니까 그래서 이 도면들을 전자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만든 지도예요. 연속 지적도는. 그래서 이 연속 지적도는 실제로 측량하고 그런 지적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이 말이 키워드예요. 지적 측량하지 않고요. 측량을 해서 만든 지도가 아니고요.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도면은 도면인데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연속 지적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겠네요. 그죠? 아까 지적 공부는 요 위에 7개만 지적 공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소관청.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이걸요, 입문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시험 다가와가지고 막 이거 지적 소관청 개념이 막 헷갈려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적 소관청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지적 사물을 소관하는 관청을 지적 소관청 그럽니다. 토지 등록하는 관청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 지적 공부 있었죠? 요 지적 공부 관리하는 관청. 그래서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데 토지 대장입니다. 이런 거 관리하는 데인데 누구냐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시군구청장을 우리가 지적 소관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군구청장.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누구요? 시군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가 지적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지적 소관청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때 이 시장은요, 이 시장은 세종시장도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앞으로 제가 그냥 시장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때 시장은 세종시장도 포함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장은 특별자치시장이죠. 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냐면 이 개념은 비단 이 지적법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공법이나 그 다음에 중개사법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지적법에서 말하는 이 시군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이 아닙니다. 성격이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왜냐하면 이 지적은 아까 국가가 한다고 했죠. 국가, 토지는 국가가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국정주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적 사무를 담당하는데 이 중앙정부가 직접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것을 맡은 기관을 우리가 지적 소관청이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맡겼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지적 사무를 맡긴 거예요. 그럼 이때 지적 사무를 맡은 시군구청장은요,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시군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의 성격이 아니라 누구로서?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시군구청장은. 따라서 이때 시군구청장 할 때 이 시군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어요. 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구청장에서요. 보세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어도 되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다 포함한다고. 하여튼 구청장이면 다 지적소관청이 돼요. 자치구청장일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자치시장일 필요가 없어요. 일반 행정시의 시장도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은 자치구청장도 되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다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시장도 자치시장도 되고 자치시가 아닌 시의 시장도 다 포함됩니다. 그걸 이제 행정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다 포함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용어가 다르죠. 자치구가 뭐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 뭐냐. 자치구가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자치구는요, 구가 행정 단위의 구는 자치구가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데, 자치구는요 특별시, 광역시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청장을 선거에서 뽑는 데가 자치구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렇죠? 특별시잖아요. 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 강남구. 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광역시에 있는 해운대구, 이런 구가 자치구예요. 그러니까 자치구는 어디에만 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어요.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에도 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구가 자치구가 아닌 구예요. 뭐 성남시, 경기 성남시, 광역시 아니잖아요. 성남시 분당구, 그 분당구는 자치구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구는 구예요. 자치구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자치구의 구청장이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건 하여튼 구청장이면 다 뭐가 된다? 지적 소관청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군수 지적 소관청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도 제가 아까 자치시장이 있고 자치시가 아닌 시장이 있다고 그랬죠. 자치시가 아닌 시장이 어디에 있냐면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에 가면은 위에 제주시가 있고 밑에 서귀포시가 있잖아요. 그럼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 선거에서 뽑는 시장이 아니에요. 거긴 자치시가 아닙니다. 제주특별법에서 시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행정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시장은요, 시장은 시장이죠. 자치시장은 아니지만 시장이면 다 뭐가 된다?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0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행정시의 시장이건 자치시의 시장이건 다 뭐가 된다?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개념을 잡으실 때 지금 누가 지적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특별시, 광역시장은 아니겠죠.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럼 특별시, 광역시는 구가 있잖아요. 구가. 그럼 거기서는 구청장이 소관청인 것이지 시장이 소관청인 게 아니에요. 그럼 서울시 강남구의 지적소관청은 강남구청장이에요. 서울시장이 아닙니다. 자, 되겠고요. 성남시 분당구가 있다. 그럼 성남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분당구청장이 소관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장이 소관청이 되려면 뭐가 없는 시? 구가 없는 시를 말합니다. 구가 없는 시. 자, 그래서 지방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요 글이 이제 조문에 있는 우리가 법에 있는 말인데 이게 쭉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하실 거예요. 가로 때문에. 그래서 지적소관청 다시 정리해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이제 간단하게 시군구청장이에요. 시군구청장. 시군청장이고 이때 시장이 소관청인 경우는 구가 없는 시야 됩니다. 구가 없는 시. 구가 있는 데에서는 누가 소관청? 구청장이 소관청. 그 다음에 이때 구청장은 종류를 불문해요. 자치구청장이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건 다 지적 소관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말이 이 대도시시장이라는 개념이죠. 대도시시장. 그래서 대도시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성남시 있죠. 성남시가 대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뭐냐면 큰 도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도 아까 구가 있는 데가 있었죠. 구가 있는데 그럼 거기 있는 성남시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를 우리가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시장은 소관청이 아닌 거예요. 소관청은 아까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아까 시장은 구가 없는 시라고 했는데 대도시 시장은 대도시에는 구가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구가 있으니까 성남시장 소관청이 아니에요. 그럼 이 대도시 시장은요. 대도시장은 우리 지적법에서는 급수가 시도지사랑 동급이에요. 시도지사. 그래서 지적소관청 위에가요.
시도지사고요. 시도지사 위에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우리 지적법 공부하실 때 차차 이제 정리가 되실 텐데, 그래서 시도지사는 소관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동급인 게 대도시장. 대도시장은 시도지사랑 동급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법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대도시장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자, 뭐가 있는 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을 뭐라고 한다? 대도시 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개념을 잡으셨고요. 그럼 이제 제가 앞으로 수업, 우리 조문은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항상 이렇게 나가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수업할 때는 제가 시도지사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시도지사에는 모두 딸려 있는 거다. 요 대도시장이라는 말도 딸려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해지적이란 말이 나오네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도 했는데 괜찮으세요? 네,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한번 넘어야 될 산이에요. 자, 그다음에 도해지적 수지적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등록하는데 그림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거, 그림으로 풀어서 이게 도해 그래요. 그림. 그러니까 지도는 도해지적이에요. 지도에다가 쓰는 건 도해지적. 지도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도면에 그림으로 표시하는 지적을 도해지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수치지적, 이건 말 그대로 숫자. 숫자는 이제 좌표 얘기하죠. 좌표로 토지를 등록해 놓은 것을 수치지적 또는 좌표지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좌표로 표시하는 것, 좌표로 표시하는 것을 수치지적, 좌표지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의 단위는 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법 할 때도 하시겠지만 건물을 셀 때는 1개, 2개 이렇게 세요. 근데 토지를 셀 때는 1필지, 2필지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등록 단위, 토지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필지. 됐고요. 그다음에 양입지.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잖아요. 양입지 이게 뭔 말이냐? 자, 일단 문장을 해볼게요. 조문을. 주된 토지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동의 부지로서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주된 용도의 토지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부지 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 토지, 이걸 우리가 양입지 그래요. 이게 이제 1필 1지목 원칙의 예외인데요. 우리가 토지는 아까 단위가 필지였잖아요. 그럼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원래 용도가 같아야 돼요. 원칙은 용도가 같아야 돼요. 근데 용도가 다른데도 전부 그냥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용도가 다른데도. 그럼 이때 용도가 다를 때 용도의 관계가 주된 용도가 있고 종된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종된 용도 부분을 양입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가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 주택이 있어요. 요 뒤에도 집이 있어요. 주택이 있어요. 그럼 이 주택의 부지로 쓰이는 토지는 대라고 합니다. 지목을 대. 자, 그럼 여기가 10번지고 여기에 11번지라고 할게요. 그럼 11번지 지목은 대. 주택의 부지로 쓰이니까 10번지도 대. 자, 여기가 주택의 부지로 쓰여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뒤에 있는 집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 통로, 이 부분, 이 부분은 통로로 쓰이고 있죠. 이 뒷집을 가기 위한 이 부지는 엄밀히 얘기하면 지목은 도로예요. 도로. 그럼 이렇게 도로로 하고 이렇게 대로 해야 되겠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게 여기하고 여기가 소유자가 같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요 부분은 주택의 부지는 아니지만 요 주된 용도인 요 대를 위해서 있는 통로가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을 도로로 따로 안 하고요. 도로 따로 안 하고 이 전체를 요렇게를 전부 한 필지로 해서 대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고. 그럼 요렇게 한 필지가 됐을 때 요 부분,
요 종된 용도로 쓰이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양입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주된 용도의 토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는 이제 또랑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입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자, 종된 용도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다? 한 필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필지로 등록되어 있을 때 종된 부분의 토지를 양입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내용 정리할 때요. 어떤 토지의 요 부분이 양입지가 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전부 한 필지로 될 수 없다. 별개의 필지로 두 필지로 나눠져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양입지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전부 한 필지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 개념 잡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토지의 표시,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거. 자, 토지의 표시하면 그냥 정의예요, 정의. 법에서 나오는 토지의 표시라 함은 토지의 소재, 위치하는 거, 그다음에 지번,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우리가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시험 보실 때까지 100번도 더 할 겁니다. 100번. 근데 입에 배야 돼요, 여러분들. 지적은요,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해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주로 암기 과목이에요. 성실하게 반복해서 입에 배시면 됩니다. 자, 토지의 표시, 뭘 얘기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 그럽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 토지 표시 중에서 지번하면 말 그대로 땅에다가 붙인 번호예요. 지적구에 등록한 토지의 필지별로 등록한 번호를 우리가 지번, 땅의 번호, 지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부여지역 하면 이제 요게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에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우리가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동리가 기준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여기 신림동이 있다. 동. 자, 신림동이 있어요. 이렇게 신림동이에요. 서울에. 자, 그럼 신림동에 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번호 붙인 게 지번이거든요. 그럼 신림동에 1번지에서 1500번지까지 있다고. 1500번지까지 지번이 이까도 할게요. 그러면 요 옆에 이제 봉천동으로 이제 바뀐다고, 행정구역이요. 자, 봉천동에 가면 다시 1번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필지, 우리나라에 약 3,500만 필지가 있대요. 3,500만 필지. 그럼 거기다가 번호를 붙이는 게 지번이잖아요. 그럼 3,500만 필지 번호를 1번부터 3,500만 번까지 번호를 쭉 연달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번호를 끊어서 붙인다고. 그 단위가 되는 지역을 지번 부여지역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때 지번 부여지역은 우리가 동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 1번지에서 지번을 쭉 붙여나갔으면 동이 바뀌면 새로 1번지가 새로 시작되는 거죠. 동별로. 그다음에 이제 시골 읍면 지역이면 리별로. 그래서 동리를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동리를 우리가 우리 지적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지번 부여지역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동리의 개념인데, 동리하고 똑같은 건데 이름을 동리라고 안 쓰는 동네도 있어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가 이런 말씀도 있죠. 을지로 3가, 그렇죠? 뭐 을지로 5가, 종로 1가. 그것은 가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가 끝에가. 그럼 그게 동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동리라고 하는 표현을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동리 그러면 우리가 지적에서는 어떤 개념?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적이다. 이렇게 지번 부여적.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북서기원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북서 쪽에서 시작한다 이런 게, 북서 쪽에서 일어날 기자거든요. 뭐가? 번호가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북서 쪽. 그럼 지번을 붙일 때 이게 방위가 있으면 위가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이고 오른쪽이 무슨 쪽이죠? 동쪽이죠. 왼쪽이 서쪽.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위에가 북쪽인 거예요. 오른쪽이 동쪽이고. 그럼 어떤 동에 집원을 붙일 때 처음에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쪽? 방위로 얘기하면 북서쪽이죠. 그래서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요 남동쪽으로 끝내요. 그래서 이게 북서기원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가로쓰기 방향이에요. 글씨 쓰는 방향들은 왼쪽에서부터 쓰고요. 왼쪽에서 위에서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기원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 지번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별거 아닌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을 북서기번법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결번은 말 그대로 번호가 있었다가 빠지는 거, 빠진 번호를 결번 그럽니다. 결번. 그래서 종전에는 있었던 지번이 없어진 지번을 결번 그래요. 결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그 지번이 쭉 있다고 할게요. 10번지, 11번지, 12번지가 쭉 있었는데요. 10번지하고 11번지를 합칠 수도 있어요. 합치는 게 합병입니다. 자, 그럼 합병을 하게 되면 이렇게가 한 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번을 선순위 지번을 붙입니다. 그럼 몇 번지가 되냐면 10번지가 돼요. 그러면 11번지는 없어지네. 그죠? 이게 10번지가 11번지랑 합병하게 되면 10번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럼 11번은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 11번을 뭐라고 한다? 결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번. 자, 그 다음에 이 결번도 관리를 합니다. 결번을 관리하는 장부를 우리가 결번대장.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한 5번 나왔어요. 결번은 지번대장에 등록한다. X죠. 결번은 말 그대로 결번대장에 등록한다. 자, 지적법은 하면 쉬워요. 자, 용어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결번은 어디에다 등록한다? 결번대장. 자, 그래서 여기까지 토지의 표시 중에서 지번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일단 요 첫째 시간에는요, 요 지번까지 하시고 그 이외에 그 지목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공시법. 자, 우리 용어의 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번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지목 가볼게요. 지목. 그러니까 지목 그러면 토지의 주된 용도,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우리가 지목이라고 합니다. 지목. 그러니까 지목하면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무엇으로 구분한 거다? 주된 용도. 그래서 이 토지가 밭으로 쓰인다. 그러면 전, 논으로 쓰인다. 그럼 답. 그다음에 과수원으로 쓰인다. 그럼 과수.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28개의 종류로 지목을 구분해 놨습니다. 자, 지목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목을 정할 때요.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필 1지목의 원칙 이렇게 표현해요. 1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1필 1지목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이 하나의 필지는 지목 하나만 쓰는데요. 한 필지에 실제로 여러 용도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목을 쓸 때는, 등록을 할 때는 하나만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여러 용도 중에서 무슨 용도로 쓸 것이냐? 주된 용도로 써라. 그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렇게 부릅니다. 주된 용도로 써라 이런 뜻이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 자, 요것은 뭐냐면 우리가 토지 용도가 바뀌면요, 지목을 바꿔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용도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뀔 때는 지목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지목을 바꿀 때는 용도가 영구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안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영속성의 원칙 또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 영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지목 법정주의. 말 그대로요, 지목의 종류는 법으로 정했다. 지목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 놓는다. 이것을 지목 법정주의. 현재 28개의 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자, 이건 뭐냐면 목적, 이 땅의 사용 목적이 정해졌으면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정한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토지는요, 지목을 정할 때는요, 현재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현재 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라고 하는 것은 지목에 대라는 게 있거든요. 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토지에 주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택의 부지로 쓰이면 대인 거예요. 되셨나요? 공장 용지 그러면 현재 그 땅에 공장 건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거기가 지금 풀만 있어요. 나대지야. 아무런 건물도 없어요. 없는데도 지목이 대인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을 처음에 조성을 할 때 택지로 쓰려고 만들어놨다. 그럼 그 땅은 뭘로 쓴다고? 택지. 그러니까 주택의 부지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 목적이. 그럼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바꿔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저 산업단지, 옛날 이제 공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단을 조성해 놨어요. 공장 부지를 쓰려고 지방에 이제 공업단지, 산업단지를 쭉 조성해 놨는데 길만 있어요. 길만. 그리고 그냥 거기에 풀만 있어.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공장 건물이 없어도 그 땅은 공장 용지인 거예요. 왜? 공장 부지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목적이 정해진 땅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자의 공사 중공의 토지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자, 경계점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이에요. 굴곡점. 그로써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경계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경계점하고 경계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그럼 경계점이 나오면 이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역구에 등록한 선을 우리가 경계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게 10번지 대가 있다. 자, 이 옆에는 자, 11번지 밭 전이 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10번지하고 11번지를 구획하는 요 선을 뭐라고 하냐면 경계. 그럼 이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는 선이에요. 경계는 선인데 이 선들은요, 요 점을 연결한 거예요. 요 점. 우리가 도형에서는 꼭지점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것을 꼭지점, 우리가 토지에서는 이걸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이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경계점이라는 건 뭐냐? 그럼 경계점이라는 것은 이 필지를 구획하는 요 선이 꺾어지는 점이죠, 지금. 요 선이 꺾어지는 점, 이걸 굴곡점 그래요. 굴곡점을 우리가 경계점이라 하고, 그럼 이렇게 지금 제가 토지를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요 10번지고 11번지다. 그럼 이 토지의 모양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게 도해예요. 도해라고 하는 것은 지도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림으로. 그래서 도면에서는 굴곡점으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도해 형태로 그림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는요, 요 점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고. 숫자로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좌표라고 그래요. 좌표. 그래서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이 점을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경계점은요, 도면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림으로 나오는 것이고, 도면에는 도해 형태로 등록한 점을 말하고,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우리가 경계점 그럽니다. 자, 이걸 경계점이라 하고, 이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우리가 경계 그래요. 그래서 이 경계 개념을 보실 때요, 이 선이고 무슨 점을 연결한 거다? 경계점을 연결한 것이고요. 직선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에 그은 선이 아니에요. 땅에 그은 선이 아니라 여기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도면을 말해요. 도면에 등록한 선을 우리가 경계 그럽니다. 땅에 그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잡아두시고, 여러분들 우리 복습 한번 할까요? 지적 공부가 뭐였죠? 지적 공부.
기억나시나? 자, 7개 말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7개를 우리가 지적 공부를 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계가 나오는 지적 공부는 그 7개 중에서 여기 지적도, 임야도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경계는 아까 직선이라고 그랬죠. 경계는 직선이어야 된다. 이게 경계, 직선주의.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말 자체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경계. 자, 요게 이제 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요거 하고요. 그냥 경계라는 말하고 지상경계 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경계하면 아까 뭐였죠? 선이요. 선. 어디에 있는 거? 도면에 있는 선이에요. 직선. 종이에 그은 선이라고. 그걸 경계라고 하는 거고 이건 무슨 경계? 지상경계. 말 그대로 땅 위에 경계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소유자들이 여기가 내 땅이라고 경계에 표시한다. 그러면은 경계를 표시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가 내 땅이라고 울타리를 친다든지, 그죠? 뭐 말뚝으로 표시해 둔다든지, 담장을 쌓는다든지, 요런 구조물을 우리가 지상경계 이렇게 불러요. 자, 읽어볼게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이 말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경계? 지상경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경계 그러면 지도에다가 그은 선이에요. 그게 경계고 지상경계 그러면 땅 위에 있는 구조물, 뚝, 담장, 울타리 이런 것은 무슨 경계? 지상경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드로프.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장부인데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 있죠. 왜?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서 이름, 아까 우리 지상경계 있었잖아요. 그곳을 관리해 놓은 장부가 있어요. 그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10번지, 11번지, 12번지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대다. 여기가 뭐 공원이다. 여기가 자, 주차장이다. 자, 이런 식으로 지목이 쭉 있으면요. 자, 제가 지도에 만약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요 선이 경계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경계점이잖아요. 그럼 이게 땅 위에 그어져 있나요? 아니죠. 이건 이제 지도의 종이 위에 이제 그어진 선이고 실제 땅은 그냥 현상은 실제 현장에서는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땅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10번째 경계점이 여기다라고 요 자리에다가 요 부분, 요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길 가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경계점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길가를 가다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땅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럼 여기가 요 토지의 경계점이라고 위치를 이렇게 딱 표시된 거예요. 요게 지상 경계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상 경계점. 땅 위에 경계점을 표시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지적소관청에서 설치를 했다. 그럼 요거 관리해 두는 장부를 만든다고. 그것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그래요.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자, 누가?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장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불러요. 용어 문제만 5번 나왔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한 번 더.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란 말이 나왔는데 면적은 요거죠. 요게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 수평면상 넓이를 우리가 면적입니다. 경사 넓이가 아니에요. 위에서 본 모양이니까 수평면상 넓이를 우리가 면적 이렇게 부르고 토지 이동. 자, 요게 이제 좀 보세요. 이동인데 우리가 보통 이동 그러면 이게
옮길 이자라서 한자로 옮길 이자라서 움직인다 이 이동을 말하는데 지적에서 말하는 요 이동은 요 보시면 한자를 보시면 다를 이자예요. 다르게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바뀐다. 무엇이 다르게 바뀌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요게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것을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입문과정에 잠깐 하셨는데 이 토지 내용 중에 표시에 관한 내용이 있고 권리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권리. 토지의 표시, 권리. 그럼 토지의 표시하면 뭐였죠? 기억나시나? 중요한 말이었는데 토지 표시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소재, 지번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빨리 이런 용어들을 잡아두시는 게 나중에 편합니다. 소재, 그죠? 지번, 그죠?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우리가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요게 바뀌는 것을 이동이라고 그래요. 이동. 그럼 우리가 토지의 표시, 소재가 바뀔 수도 있죠. 행정구역이 바뀔 수 있잖아요. 소재, 지번도 바뀔 수 있어요. 지목도 바뀔 수 있어요. 논밭이었어요. 전답 이런 논밭이었는데 허가를 얻어서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전에서 대로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도 바뀔 수 있고 합병, 뭐 분할 이런 거 하면 경계도 바뀔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토지 표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동.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서 우리 민법 시간에 주로 배우시는 것은 이 권리가 바뀌는 것은 권리도 바뀔 수 있죠.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없었던 전세권이 새로 설정될 수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권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권리에 관한 것이 바뀌는 것은 변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변동. 그래서 표시가 바뀌는 것은 뭐라고 하고 이동. 권리가 바뀌는 것은 변동. 그래서 요 말과 대비하여서 표시하기 위해서 요 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동이란 말의 뜻은 무엇이 바뀌는 것. 표시. 그래서 표시. 토지 표시가 새로 정해지는 것도 이동이고 그다음에 있었던 것 내용이 바뀌는 것도 변경도 이동이고 그다음에 없어지는 것도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리가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거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변동 이렇게 부르는 거고 권리는 변동, 토지 표시는 이동. 자,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럼 이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사유가 토지 표시가 바뀌는 게 그런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밑에 이제 쭉 보시면 신규 등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규 등록 말 그대로 신규 처음으로 등록 처음으로 우리가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 그래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게 있을까요? 땅이 새로 생겼어. 그럼 대장 만들어야 되겠죠. 신규 등록하는 거예요. 뭐 바다를 이제 매립해서 간척 사업을 한다 이럴 때 아니면 원래 토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대장이 없는 토지도 있을 수 있어요. 누락된 거죠. 그럼 이제 대장을 새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등록해요. 이게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 그럽니다. 자, 용어 좀 입에 배게 하세요. 처음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그래서 새로 조성된 토지라든지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신규 등록 그렇게 부릅니다. 신규 등록. 우리가 이제 신규 등록이고요. 비교되는 게 우리 등기법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기하는 것은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우리가 등기부에다 쓰는 건 등기. 대장에다가 쓰는 건 등록 이렇게 용어를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장에 처음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기부에 처음 등기하는 것을 보존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네, 요거 이제 우리가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흔한 이제 현실에서는 건물의 신규 등록 또는 건물의 보존 등기가 더 많으니까 토지는 이제 신규 등록한다는 건 이제 바다가 이제 매립했을 때 그런 거고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흔한 일이니까요. 주변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나눠져 있거든요. 예, 대장 따로 있고 등기부 따로 있다. 그럼 토지면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관리하는 데가 달라요. 이 대장은 우리 지적소관청 지난번에 했던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거고 만드는 거예요. 등기는 이 법원 소속인 등기소에서 관리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최초로 어떤 토지건 건물이건 처음으로 생겼을 때 대장을 먼저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어요. 되셨나요?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이라고 부릅니다. 말 들리세요? 네. 대장 처음 등록하는 거 뭐라 그랬죠? 신규 등록, 그러니까 선 신규 등록. 그다음에 후 보존 등기. 자, 요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좀 지금부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선 먼저 신규 등록하고 그 다음에 후에 뭐 한다? 보존 등기 한다.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는 거냐면 신규 등록을 할 때 등기부가 있나요? 없죠. 아직 없어요. 신규 등록이 된 다음에 등기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때 등기부를 근거로 신규 등록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보존 등기를 할 때 대장을 근거로 하나요? 그건 말이 되죠. 보존 등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장이 있는 내용 가지고 처음으로 등기부 개설하는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대장을 근거로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등록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네. 등록 전환, 등록을 전환한다, 바꾼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게 뭔 말이냐? 자, 우리나라는 우리 일제시대 때 처음 대장 만들었다 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죠? 나눠져 있었죠. 그것 때문에 생긴 제도예요.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만들었다? 토지대장 먼저 만들었다. 왜? 세금 빨리 걷어들이니까 중요한 땅부터 먼저 등록해놨다. 그럼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토지들은 나중에 어디에다가 나머지는 다 임야 대장에 등록해놨어요. 그럼 둘 중에 한 군데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원칙적으로. 그런데 임야 대장에 있는 토지는 별별 없는 거랬죠. 그런데 이 임야 대장에 있는 토지가 이 세월이 흐르면서 개발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더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야 대장에 등록된 것을 토지 대장으로 옮깁니다. 그것을 등록 전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토지 대장에 있던 것을 임야 대장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 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등록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등록 전환. 요거 이제 등록 전환은 나중에 이제 언제 등록 전환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미리 이제 팁을 드리면 기회가 되면 옮겨. 기회가. 이때 기회라고 하는 건 개발되는 거예요. 임야 대장 토지가 개발 허가를 얻었다. 그럼 개발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지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할. 분할은 이제 제일 흔한 건데 토지를 나누는 거죠.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을 분할 그래요.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 한다. 그럼 합병, 반대가 되는 거죠.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 그래서 분할, 합병. 자, 이렇게 되고요. 지목 변경은 국어 그대로 지목을 바꿔서 등록하는 것을 지목 변경. 지목을 다른 지목 바꿔 등록하는 것을 지목 변경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이거 반대말이 뭔가 신규 등록이겠죠. 그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토지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토지가 뭐라 그랬죠? 토지가 바다가 아닌데. 바다가 어디라 그랬죠? 토지가 아닌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토지를 종전에 바다였는데 매립을 했다. 그러면 토지가 새로 생긴 거죠. 그러면 뭐 한다? 신규 등록을 하고요. 그럼 종전에 토지였는데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나?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자꾸 이제 환경 파괴 등으로 해서 해안가가 이제 자꾸 침식이 된다. 그럼 종전에 토지였던 것이 바다로 들어가 버리죠. 그럼 토지가 없어진 것이니까 말소를 해요. 그래서 어디로 되면 바다로 되면.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는 말소한다.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해면성 말소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한자식으로 해면성 말소 같은 말이에요. 바다로 된 토지는 말소한다. 이게 해면성 말소입니다. 여러분들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는 말소하는 게 아니죠. 왜? 하천도 같은 토지니까. 그래서 논밭이었는데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요, 그것은 말소하는 게 아니라 지목을 바꾸는 거예요.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하천도 토지입니다. 그래서 말소하는 경우는 어디로 들어갔을 때? 바다로 됐을 때. 자, 이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반대말은 신규 등록,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자, 축척을 바꾸는 거예요. 축척을 바꾸는데 어디서? 왜? 축척이라는 말은 지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지도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다가 지형을 줄여서 그린 거죠. 실제 토지를 종이에다 줄여 그린 거라고. 줄여서 그 줄인 비율을 축척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도가 축척이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지도는 실제 길이를 1000분의 1로 줄였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1000분의 1하고요 100분의 1 축척이 있다. 그럼 뭐가 더 큰 축척이냐? 100분의 1이 더 큰 축척이에요. 100분의 1이. 그래서 100분의 1을 줄인 거, 1000분의 1을 줄인 거하고요. 1000분의 1을 줄이면요, 토지가 같은 토지라도 더 작게 그려지겠죠. 또 많이 줄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축척이라고 합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저 학교 다닐 때 그 지도의 축척의 개념 표현하고 좀 달라요. 우리 지적도에서는 이 분모, 100분의 1, 1000분의 1 할 때 분모가 작은 게 더 큰 축척이에요. 100분의 1하고 1000분의 1하고 하면은 뭐가 더 큰 숫자예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뭐가 더 큰 숫자? 100분의 1이 더 큰 숫자죠? 1000분의 1보다 분수니까. 100분의 1이 더 큰 숫자, 이걸 대축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대축척하고 소축척이 있을 때 같은 토지라도 지도에서는 대축척일 때 토지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소축척은 많이 줄였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아주 작게 보인다고. 그래서 소축척은 정밀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같은 지면에서 더 넓은 지역은 커버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정밀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 그럽니다. 그래서 목적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 여기서 이제 축척 변경은 축척을 바꾼다. 축척을 바꾸는데 방향성만 좀 기억해 두십시오. 어디서 어디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변경, 이것도 국어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일단은 지번을 바꾸는 거예요. 지번을 바꾸는 것을 지번 변경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번은 누가 등록을 하냐면, 부여하냐면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지적소관청이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도의사 대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 부여적의 전부 또는 일부, 지번 부여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 지금 이게 지금 문장이 나왔죠. 이게 지번 변경 조문이거든요. 시험에 무지 잘 나오는 조문이에요. 그럼 이 문장을 읽으려면 각 단어 하나의 말의 뜻을 다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군구청장 이게였고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도의사는 하시고, 대도시시장 이게 뭐였죠? 이 대도시장이 지난번에 했던 거, 그죠?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이렇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예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을 대도시장 그럽니다. 그럼 대도시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라고 했어요. 대도시는 구가 있잖아. 그럼 구청장이 소관청이고 대도시장은 소관청 아닙니다. 그럼 대도시장은 급수가 어떻게 되느냐? 시도의사랑 동급이라고 그랬어요. 시도의사랑. 자, 그래서 미리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우리 지적법에 나오는 기관이요,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지적은 국토교통부 소관사무입니다. 주무부처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시도지사. 시도의사하고 동급은 누구다? 대도시시장. 동급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자, 급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 국토부 장관. 그 밑에가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는 어디예요? 일선 지적소관청에서 하는데요. 이 지적소관청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상급기관한테 요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있어요. 승인. 그럼 누구한테 승인을 받겠습니까? 여기죠. 시도의사.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무슨 일을 하는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시험에 가까울 때 이제 정리하시는 것들인데 미리 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린 지문으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적법에서는 승인자 나면 승인을 받는다라고 치면 다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 또는 대의시장. 요거하고 요거는 같이 묶여 다닙니다. 항상. 그래서 요 지번 변경도 승인 사항이에요.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 대의시장의 승인.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리게 나온 적이 많거든요. 승인을 받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또 있네. 자, 지번부여적. 지번부여적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지번부여적이 뭐였죠? 지번부여적. 동리. 지번을 붙일 때 동별로, 리별로 지번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번부여적의 지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지번 변경 그럽니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언제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다음에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지번 변경. 그다음에 토지대장. 우리 지적공부 용어도 익혔죠? 토지대장.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표시를 등록한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그다음에 토지대장에 없는, 토지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를 등록해 놓은 게 뭐다? 임야대장. 둘 중에 하나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유번호.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의 고유번호예요. 토지. 지적에서 말하는 고유번호는 이 토지의 고유번호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다가 번호를 붙여놨어요. 번호. 그것을 고유번호라고 했는데 19자리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그 19자리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하여튼 고유번호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지금 모든 토지에는 고유한 번호가 있다. 토지 고유번호가 있다. 19자리. 자, 공유지 연명부 느낌 오세요? 공유지 연명부가 뭐죠? 공유지 연명부. 그쵸? 공유지.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는 거. 공유인 토지면 그 공유자들의 이름들을 쭉, 인적사항을 쭉 적어놓은 장부를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불러요. 단독 소유일 때는 없는 거라 했습니다. 공유인 토지만 만들어지는 게 공유지 연명부.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기억나시나요? 다 지난 시간에 조금씩 했어요. 자, 대지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파트 떠오릅니다. 예, 아파트. 아파트 소유자들은 땅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나요? 그렇죠. 아파트 소유자들이 1000세대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1000세대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 아파트 단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 지분을 뭐라고 그런다? 대지권이라고 부른다. 대지권. 성질은 건물하고 분리할 수 없는 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대지권이 있는 토지면 공유지 연명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요 대지권 등록부라고 해서 만들어요. 대지권 등록부. 자, 그래서 집합 건물의 전유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권을 마친 경우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 별도로 대지권을 등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적공부를 말한다. 이게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 두 개가 나오네요. 지적도, 임야도. 기억나시나요? 이제 측량에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럼 지적도는 뭐랑? 토지대장 연결되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그려놓은 지도가 지적도. 그럼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그려놓은 지도가 임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75년도부터 좌표 수치적이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도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잘 끊어 읽으시면 돼요. 자, 이거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뭐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 다음에 지역구에 복구라는 말이 나오네요. 복구. 이게 복구라는 말은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없어져서 다시 만드는 걸 말해요. 없어져서 다시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일제 때 만들었는데 제일 많이 없어졌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한국 전쟁 당시에 전쟁통이 이게 불타서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다시 만드는 것을 뭐라 한다? 복구. 그다음에 현재 지적 공부가 전산화되어 있는데요. 전산 지적 공부도 없어질 수 있어요. 뭐 바이러스 먹거나 뭐 해킹 당해서 이게 파일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 그럽니다. 자, 다시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적 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지적 소관청이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지처 없이 등록 사항을 복원하는 것을 우리가 복구라고 합니다. 자, 복구의 개념 잡으셨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언제 어떤 거 주로 물어보냐면요. 복구 요 자료가 뭐냐 이런 거 물어봐요. 우리가 이제 요 토지가 어떤 내용의 토지였는지를 다시 장부를 만들려면 이 토지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요. 그걸 보고 복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구 자료에 어떤 게 있느냐. 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외우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람도라는 게 있어요. 일람도는 일람, 한눈에 보는 지도 이런 뜻이죠. 한눈에 보는 지도가 일람도. 그럼 지적도 임야도가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지번부여지에 어떤 시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든 도면을 말하고, 지적도의 일부가 아니라 보조 도면이에요. 도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적 공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그냥 보조 도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지도를 뭐라고 하냐면 일람도. 자, 그 다음에 지번 색임표. 지번의 등록상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일람도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원하는 지번의 토지가 어디 지적도에 등록되는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게 지번 색임표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요 일람도 지번 색임표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기타 장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요것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자, 요거는 중요해요. 최근에 신설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뭐 최근인데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요. 자, 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공부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우리 지적 공부 그러면 토지 대장 그러면 토지만 나오는 거죠. 건축물 대장 건물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동산 그러면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토지와 건물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나눈 장부다 해서 이름이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것도 나오고요. 건축물 내용도 나와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나오고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있거든요.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있는 내용도 부동산 종합 공부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뭐 개별 공시 지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개별 주택 가격, 그다음에 공동 주택 가격 이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가격도 부동산 종합 공부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에 있는 내용도 나옵니다. 예, 등기부 있는 내용이 3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등기부라고 따로 있는데 그 등기부 있는 내용도 다 여기다 넣어놨다고.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둔 장부 이름이 뭐다? 이름 뭐라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 여러분들 이제 오랜만에 그 학창 시절 이제 옛날에 학창 시절 보내시고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처음 공부하실 때 조금 힘들고 하시는데 이 공부 학습에 제일 그 빨리 이제 적응하시는 방법은 읽는 겁니다. 읽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따라 읽으세요. 읽으시는 게 제일 빨리 입력이 됩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부동산 종합공부. 한 번 더. 뭐라고요? 부동산 종합공부요. 자, 그 다음에 지적 정리.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장부를 정리한다는 말을 쓰죠. 장부에 뭘 쓴다는 얘기잖아요.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등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정리 이 말이나 지적 공부의 등록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 정리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동이나 소유자 병이 생긴 경우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 정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다음에 지적 제조사 사업. 이게 지적 제조사라고요. 제조사. 얘가 이제 뭐냐 지적 조사를 언제 했죠,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910년서부터 쭉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그래서 이제 토지장도 만들고 임야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제 때 만들어진 그 내용이 지금 100년이 넘게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게 옛날에 하다 보니까 측량이 그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실제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분쟁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새로운 현대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싹 다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그래요. 지적 재조사 사업. 이것도 지금 조사 사업 중이에요. 지금 이게 1, 2년 걸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국 토를 다 조사 다시 새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우리 지적법에 요 단어는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지적 재조사 사업 그러면 다시 조사하는 거. 자, 그래서 지역구매 등록상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역구매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역구매를 대체함과 동시에 지역구매 등록상이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 사업.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축척변경이 뭐였죠? 어디서 들어봤는데 축척변경? 아까 했는데요. 그죠? 축척을 바꾸는 거예요. 지도에 있는 축척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 그럽니다.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축척 변경을 하면요, 이거는 한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해요. 이 지역에 우리가 새로 축척 변경하겠다라고 지역을 정해서 합니다. 이때 이 축척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을 만들어요. 이게 축척 변경위원회예요. 축척 변경위원회. 그래서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적 소관청에 둔 합의제 심의기관을 뭐라고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됐고요. 자, 등록상의 정정. 자,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뭔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오류가 있을 때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정. 이건 그냥 국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정.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이제 이런 단어들이 시험용인데 정정을 할 때 소유자가 발견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이거 오류가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겠나요? 물론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이 신청에 의한 정정. 그다음에 소관청이 발견할 수도 있죠. 그죠? 잘못된 것을. 그럼 소관청이 소유자가 신청 안 해도 자기가 직접 알아서 정정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직권 정정 그래요. 그래서 신청에 의한 정정과 직권에 의한 정정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결의서라는 말이 나와요. 결의서. 결의서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결의서냐면 정리결의서예요. 정리결의서. 자, 우리가 정리가 뭐였죠? 정리? 쓰는 거라고 그랬죠. 등록. 대장에다가 뭘 쓰는 것을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때 대장에다가 쓸 때 대장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쓰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 이동이 뭐였죠? 토지 이동? 토지 이동 뭐더라? 느낌은 오십니까? 말은 못하겠어도 말은 안 나와도 느낌은 오세요? 이동.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거예요. 권리가 바뀌는 것은 변동. 표시가 바뀌는 것은 이동 이렇게 불렀어요.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걸 토지 표시라 하고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런 걸 지목 변경 이런 게 다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표시가 바뀌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목을 바꾼다. 그럼 지목 변경을 한다. 그럼 지목을 바꿔 써야 되겠죠. 그게 토지 이동 정리예요. 지목을 바꿔서 쓴 거니까 쓰는 것을 정리라고 하고 그럼 무엇에 관한 것을 썼죠? 표시에 관한 것을 썼잖아요. 그럼 표시에 관한 것을 쓰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장에 소유자 나오나요? 아까 나온다 그랬죠. 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와요.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하나 더 만들어서 공유전명부를 만들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토지 대장의 만약 소유자가 김갑동이다. 그럼 소유자 김갑동이 나와요. 근데 소유자가 김갑동, 김을동, 김병동 이게 세 사람일 수도 있냐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공유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대장에는 김갑동 외 이명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람들 김갑동, 을동이, 병동이는 공유전명부에 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다 같이 나온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공유일 때는 토지대장 말고 하나 더 만드는 게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러면 이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오는데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바꿔 쓰는 거라고. 바꿨어요. 바꿔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소유자 정리라고 한다고. 자, 쉽죠? 네, 그래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쓰는 건데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을 쓰는 것을 무슨 정리? 토지 이동 정리. 소유자에 관한 것을 쓰는 것을 소유자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는 이 두 가지 정리가 있어요.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 그런데 이런 누가 쓰겠습니까? 소관청이 썼어요. 소관청에서 대장 관리하니까. 시군청에서 이거 쓸 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바로 대장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결의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쓴다고. 지목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의서를 만들고 결의서 내용대로 진짜 대장에다가 지목 바꿔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할 때는요, 꼭 결의서라는 것을 만들고 정리를 합니다. 이게 정리 결의서예요. 그럼 토지이동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자, 그래서 그럼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이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조금 정리할 때 소관청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지적 소관청, 소유자 정리 결의서란 소관청이 소유자 변동에 따라 조금 정리할 때 소관청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조문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때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의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말 들리시죠?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는 무엇에 의하고 요걸 만들어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의해서 정리하는 거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때는 무엇에 의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 결의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 촉탁. 자, 이게 이제 대장하고 등기부가 있을 때 대장은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고요. 시군구청장이에요. 자, 등기는 어디서 해요? 등기소, 법원 소속인 등기소에서 해요. 등기소. 기관이 달라요. 그럼 지목을 바꾼다. 그러면 지목을 바꿀 때는요, 이 등기부에도 지목을 써요. 대장에서 먼저 고치고 등기부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지번을 고친다 그러면 등기부에도 지번 나오고 대장도 지번 나오는데 대장부터 고치고 등기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소관청에서요, 지목이나 지번 이런 걸 고쳤다. 그럼 등기소에다가 너네 등기부도 고쳐라 라고 변경 고쳐라. 변경 등기를요, 촉탁을 해요. 촉탁. 이 촉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신청이에요. 신청.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데요. 우리 개인들이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표현을 신청이라고 표현해요. 등기 신청 이렇게. 근데 이렇게 관공서에서 세무서라든지 시군구청 이런 데서도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촉탁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촉탁. 우리는 등기를 신청한다. 관공서에서는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만 다른 거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소관청에서 등기를 뭐 한다고요? 촉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여기 대장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경우에 자, 여기를 정리했어요. 정리했어. 그러면 등기소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도. 그러면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요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적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지적 공부의 용어하고요.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 정리, 토지 이동 이런 것들을 보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법 파트 이제 측량 파트가 있는데요. 예,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지적 측량서부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토지 이동, 그다음에 정리, 그다음에 등기 촉탁 이런 용어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그 용어 한 번만 더 복습을 부탁드릴게요. 보실 때는
소리내서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